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아서 일하고 또 몰아서 쉬는 것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번 근로시간 개편의 뭐 골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뭐 쉽게 주 52시간제, 주 52시간제라고 얘기했던 주 단위 관리에서 이제는 월 단위 혹은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까지로도 이 관리 단위를 좀 바꿀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방침이 이번 내용의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어떤 흐름, 스탠다드에 좀 맞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을 좀 취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정식 장관이 발표할 때는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얘기를 정부가 근무 시간 내지는 근로 시간 체제 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유를 그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네네.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인지라고 의문서부터 제기를 해요. 일단은 서구 선진국을 이제 예시를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우리보다 좀 근로시간 운영이 굉장히 탄력적이고 유연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EU 지침으로서 우리는 주 52시간인데 그렇죠. 주 48시간 상한을 둔다든가 연 220시간을 프랑스 경우에는 연 단위로 제한하고 또 주 단위로도 그 48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총 노동 시간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하나의 이제 기준이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그 틀 내에서의 유연화를 하고 있는 것 반해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서도 200시간 넘게 일하고 그렇죠.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는 뭐 300시간, 400시간 더 일하는 나라거든요. 그런 장시간 노동 국가에 이와 같이 노동 시간 유연화를 한다 했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오히려 더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인데 그 근로시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현 정부는 오히려 근로시간 유연화, 특히 기업이 인력을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더 유연하게 활용하는 그런 점에 방점을 두고 그런 체제로 변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주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어느 편의 글로벌 스탠다드인지 그런 식의 이제 의문이나 비판이 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근로시간을 먼저 줄이고 나서 뭔가 개편안을 착수를 했어야 된다는 저는 그게 말씀이시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근로시간 방금 이병규 교수님도 얘기하셨듯이 예. 이거 우리가 이제 총 근로시간 관련해서 연간으로 보면은 사실 OECD 국가에서 굉장히 장시간인 국가에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태까지 많은 법 개정들이 있었는데 그 장시간 근로의 내용들은 단순히 숫자적인 문제로만 비교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고용 형태 문제라든가 하는 국가마다의 차이들이 있어서 네. 그것은 세밀하게 좀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나라 추세가 사실은 1,900 지금 8시간 정도에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앞으로 최상이거든요, 지금. 최상인데 이걸 네.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의 문제는 고용 형태라든가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파트타이머나 이런 것들이 국가마다 비율들이 좀 틀린데 저희 나라는 그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지 않고 이제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기 낮다고요? 때문에 총 이 근로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총 근로 시간만 갖고 그냥 많다 이렇게 얘기된 것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봤을 때도 저것을 뭐 1,800시간 1,700시간 이렇게 줄이는 문제들은 예.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오늘 얘기할 근로시간 유연화 활동들은 그런 활동 쪽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더 포커스가 아닌가. 그래서 관점이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단위를 변경하는 부분은 어쨌든 나름대로 흐름에 맞췄다고 평가를 할 만한가요? 이제 국가마다 사실은 이제 이 근로시간 운영과 관련해서 네. 연장 근로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 근로시간 제도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 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은 근무하지 못한다. 이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렇죠. 일요일 날 근무 못하고 6일 동안 근무할 수 있을 때 주 단위로 4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8시간씩 거죠. 6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예. 그의 연장에 관련돼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마다 이런 근로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지금 이제 주 단위 돼 있던 부분들을 월 단위, 그다음에 3개월, 그다음에 반기. 6개월, 네. 그다음에 1년 이렇게 갖고 하나하나씩 이게 규정이 들어갈수록 사실 근로시간 유연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제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이제 정부 안도 보면은 그 상한에 대한 것들이 비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기간이 길수록 연장 근로시간이 평균으로 하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일하는 업종이나 산업에 따라서는
그 자기 시간대에 맞는 이런 것들을 찾아갈 때는 또 하나의 규제들이 생겨서 좀 이런 것들은 단순화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추세라고 굳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주 단위에 대한 상한이 규제돼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 단위 정도로 이렇게 가는데 네. 저희는 이번에 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갖고 세세하게 이렇게 법 규제를 근로시간 그 내용을 규정한 것은 사실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화의 부분에서 이제 규제적인 성격이 좀 강한 부분도 있다. 근데 그 그렇게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좀 비례적으로 그냥 난다라고 그러면은 주 단위하고 연 단위만 놔둬도 그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입법 기술적으로는 그게 더 나은 입법이 될 수 좀 있습니다. 더 단순할 필요도 예.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